렉서스의 신형 LS에선 마치 구마겐고의 작품과 같이 깊이 있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마겐고의 작품에서 대상지에 대한 깊은 리서치가 느껴지는 것처럼 LS의 인테리어에선 이전까지의 그 어떤 렉서스보다도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F 세그먼트에서 일본의 국가대표로 할 수 있는 LS는 일본스러운 럭셔리를 보여줘야 하면서 동시에 렉서스의 철학인 엘피네스를 표현해야 하고, 비록 익스테리어에 해당되지만 엘피네스에서 파생된 스핀들 그릴을 활용해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동차의 실내에서 뚜렷하게 존재감을 나타낸 적이 없는 일본스러운 럭셔리나 그 의미가 모호한 엘피네스를 구체화시키는 것,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혹평을 들었고 개성이 강해 응용이 쉽지 않은 스핀들 그릴을 활용한다는 것은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들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스핀들 그릴과 같이 비판을 많이 받은 디자인을 발전시키기보다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방식이 시간이 적게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디자이너는 스핀들 그릴을 부정하기보다 브랜드가 가진 자원으로 해석해 정말 훌륭한 디테일로 만들어냈고, 일본스러운 럭셔리와 엘피네스를 표현해야 하는 데 있어서도 구마겐고의 작품을 보는 것만큼이나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잘 녹아든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의 분위기를 자세히 보면 관습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실내의 독특한 형태도 한몫했겠지만 이 본 적 없는 럭셔리엔 소재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소재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나무의 활용입니다. 당장 센터페시아에 나무 장식 하나 없이 럭셔리를 표현한 F 세그먼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LS의 센터페시아는 어떠한 우드 패널 없이도 강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부에 쓰인 우드 패널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아까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당장의 그 무늬부터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패턴입니다. 분명 나무라는 자연의 소재를 활용했고 나무를 얇게 잘라낸 베니어 패널을 사용한 것이 맞는데, 조경을 공부한 제게도 처음 보는 패턴인데요. 렉서스는 이 나무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자신들만의 얘기를 담아냈습니다. 바로 베니어 패널의 넓은 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좁은 면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원목에서부터 두꺼운 종이 수준으로 얇게 잘라낸 베니어 패널의 옆면을 어떻게 활용하나 싶긴 하지만, 이 패널들을 여러 층으로 쌓은 후 레이저를 활용해 수직으로 다시 잘라낸 것입니다. 덕분에 LS는 세상의 어떤 차와도 다른 특색 있는 소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어차피 무늬만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베니어 패널에서 이토록 독창적인 패턴은 꽤나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우연의 일치겠지만 구마겐고의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어 그들의 문화를 깊게 리서치한 결과물이란 것이 설득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어 손잡이 부분의 장식인데요. 사진으로는 한 장의 아름다운 금속 공예를 보는 듯 하지만 사실 이 패널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생산됐던 일본의 전통 유리 공예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키리코 컷 글래스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일본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어 LS의 실내에서 포인트로 활용되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세상 어떤 차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벤틀리 컨티넨탈의 영상에서 언급한 크리스탈 컷 글래스를 생각하게도 만들지만, 아무래도 키리코 컷 글래스는 실내에 활용된 소재인 만큼 그 디테일에서 더 독특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 바로 옆에 있는 도어 패널의 패턴이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소재라 할 수 있는 이 패턴은 종이접기를 모티브로 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화지만 일본은 그들의 종이접기를 컨텐츠로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현으로 오리가미라고 하는 종이접기는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음에도 디자인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유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건축, 조경과 같이 큰 스케일의 디자인도 제품 디자인과 같이 비교적 작은 디자인에서도 종이접기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듣게 되기 때문인데요. 가끔은 종이접기 모티브라는 말을 들으면 또 종이접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부한 아이디어임에도 넥서스의 결과물을 보면 절대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이가 보입니다. 손으로 패브릭을 하나하나 접어 완성했다는 이 패턴은 다른 브랜드들처럼 도어 패널에 높은 등급의 가죽을 넣고 끝내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얘기를 분명히 담아내서 설득력이 높은데요. 이 정도로 정성 들인 패턴이 팔걸이로 인해 잘리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건축에서 캔틸레버라 부르는 한쪽 끝만 고정된 디자인으로 팔걸이를 만들어 패턴을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됐고, 덕분에 패턴, 팔걸이, 포인트가 되는 키리코 컷 글래스까지 도어 패널의 입체감이 정말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렉서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만들어낸 인테리어가 탑승자에게 편안함 속에서 정신적 풍요로움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렉서스가 생각하는 럭셔리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면 충분히 누군가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단순히 특징들을 더한다고만 해서 이 정도로 개성 있는 럭셔리를 만들기는 힘들었을 텐데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특징적인 소재가 많은데도 어느 한 것이 메인이란 느낌을 주지 않고 서로 조화될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수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렉서스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인된 장인들로 이뤄진 팀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가들을 타쿠미 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에서 이 정도로 특색 있는 소재들을 장인 정신의 품질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마치 보색 대비처럼 어느 것 하나 묻히지도 튀지도 않게 작업한 것은 타쿠미 팀과 렉서스가 소재에 대해 얼마나 깊게 리서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소개한 구마겐고 디자인의 세 가지 특징 중 대상지, 즉 브랜드를 잘 이해하는 것과 소재에 대한 깊은 리서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렉서스와 구마겐고는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세 번째 특징인 위화감 없는 디자인에선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신형 LS는 익스테리어에서 본 일관된 얘기도 훌륭했고 실내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로 채워진 풍족한 디자인을 보여줬지만 이 차의 실물을 보고 느껴진 인상은 구마겐고처럼 위화감 없는 럭셔리보다 마치 정치인들이 갈 법한 일식집이 연상될 정도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렉서스는 공식 자료에서도 실내를 오모테나시 컨셉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일본의 접대 문화를 가리키는 단어고 접대라는 말에서 오는 막연히 부정적인 뜻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연관 이미지가 대체로 이런 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컨셉을 테마로 한 LS의 실물에선 이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힘들었고 고가의 일식집 인테리어처럼 위화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마치 유럽의 디자인을 가져와 동양과 구분짓던 럭셔리에서 동양 안에서 신분의 차이로 변해버린 것만 같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적어도 제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지향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물론 제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긴 어렵고 능숙한 사업가인 도요타의 입장에서도 이런 류의 분위기가 더 돈이 되는 방향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이 차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명품이라는 자세보다 수직적인 계층의 차이를 여전히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돈벌이에 집중하는 모습같이 보여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수직적인 계층의 차이로 럭셔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고 그들마저 최근엔 위화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렉서스도 그들과 겉모습만 다른 차가 아닌 개념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준다면 유럽계 브랜드를 넘어선 진정한 명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구마겐고의 건축이 시그니처 건축가들처럼 자신의 색을 강조하며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고 삼조적이며 그 지역과 대상지의 자원 그리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세상의 그 어느 건축가와도 다른 지속가능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렉서스도 언젠가 더 어른스러운 럭셔리를 보여주게 될 날을 기대해보며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주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